자, 2차 시 강의는 종교와 국제관계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와 종교를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거기는 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고 또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에 공부했던 어떤 문명의 갈등 요인과 협력 요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쟁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1차시 마지막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The Clash of Civilization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이거 그 단어 자체가 얘기하듯이 문화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것이 기반이 된 문화 문명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그것이 충돌,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문명이 충돌하는 것인데 이 문명은 사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과 유교 문명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의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라고 문명 충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것들을 기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90년대에 문명 충돌론이라고 하는 글을 그 Foreign Affairs에 그 기고를 하면서 상당히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상황 변화를 국제관계의 변화를 잘 지적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즉 미래 세계 정치에서 상이한 문명 간의 충돌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뻔한 내용 같은데 이것이 왜 큰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갈등의 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9세기, 20세기의 갈등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 전쟁의 그런 모습들, 유럽 내에서의 프랑스와 이 나머지 4대 강국이 싸운 것이죠.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러시아, 프랑스, 영국하고 싸웠던 그런 것이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비슷한 어떤 문명, 기독교 문명, 유럽 문명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2차 세계대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제 물론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있고 유럽에서의 독일과의 전쟁이 있으면서 그거는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한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혹은 영토적인 야심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 국제 질서나 냉전의 질서에서 이해하는 갈등의 축이었다고 하면 미래의 세계 정치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문명, 문화 이런 것이 충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주요한 국가들이 특히 강대국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혹은 뭐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이 어떤 세계 제패에 의한 어떤 패권 경쟁의 그런 모습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영토적인 것이나 정치체제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문명 간의 충돌이다. 즉 문명과 문명 혹은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 정치에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제 분쟁과 협력이 다른 요인이 아니라 문명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19세기, 20세기에 주요한 세력을 형성했던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영국,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방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고 유교권의 아시아와 이슬람 세력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유교권의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중국이 부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 뭐 17세기, 18세기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중국이 19세기, 20세기에 어떤 침체를 극복을 하고 21세기에 성장을 함으로써 기존의 19세기, 20세기를 장악했던 서구의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갈등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이슬람이 특히 오스만 제국 시대에 보면 거의 전 유럽을 통치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이슬람이 쇠퇴를 했는데 다시 이슬람이 부활을 하면서 서구 기독교 문명과의 어떤 문화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21세기 지구화 시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어떤 특정 경계선과 특정 지역에서의 요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화 시대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계 완전 지구 반대편의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지구 반대편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 자체도 지구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은 유럽에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문명과 문명 간의 충돌은 이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유비쿼터스한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러리즘의 원인이 되는 곳이 있는 곳은 다 발생하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남미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구화의 충격은 이러한 문명이나 문화적인 갈등과 협력의 요인에서도 미래 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전 지구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샘 헌팅턴이 주장한 것은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충돌이 아니고 문명권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1차 시에서 논의를 했었던 국제관계, 근대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이 기본 단위가 근대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 국제관계에서의 근대성은 근대국가에 있습니다. 주권국가의 독립성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나키적인 것, 국제 무정부 상태의 모습에 있다고 하면 이 헌팅턴이 주장을 한 것은 미래 세계 정치에서는 국가 단위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권의 충돌이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권역사의 충돌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권과 서구 기독교 문명권의 충돌이고 그 이슬람과 서구의 유럽의 충돌이고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록 어떤 특정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가 간의 국가 단위의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의 서구의 문명과 비서구 혹은 동아시아의 유교권의 중국 문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1990년대 초반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는 막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냉전이 1990년, 91년 이렇게 종식되었다고 볼 때 이 1990년대 상황은 아직까지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냉전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살아있고 냉전의 영향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이 국제질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였는데 샘 헌팅턴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그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이렇게 국제관계를 갈등적인 요인 위주로 봤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근데 상당히 그 미래 예측에 대해서 반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논쟁이 재개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워싱턴 DC의 그 펜타곤 건물도 그 국방부 건물도 공격을 받는 그런 테러가 발생을 하자 기존에 그리고 테러의 어떤 그 배후에 알카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테러 그룹들이 있고 이 테러 그룹은 이슬람을 그 신앙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 문명의 공격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논쟁들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자극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 21세기에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1세기의 기존의 모습들이 이 갈등적인 요인보다는 협력적인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됐는데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을 이미 10년 전에 그 샘 헌팅턴이 문명 충돌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논쟁이 재개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에서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문명의 영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함으로써 그러면 근대 국제 질서가 해체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도 이제 부과되었습니다. 현대 국제 질서 혹은 현대 세계 질서는 근대 국제 질서와 는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지구화된 시기의 세계 질서, 현대 세계 질서는 우리가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제 질서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문명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단위로 해서 뭔가 협력과 갈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많이 제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대 세계 질서의 모습들이 근대 질서와는 조금 차이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던 문화적인 요소, 문명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이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 세계 질서에서 문화의 국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팅턴은 9개 문명권으로 나눴습니다. 이 9개 문명권을 나눈 것도 상당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 헌팅턴은 이 문명 충돌에서 9개 문명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 종교, 이슬람, 유교, 불교, 힌두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 뭐 이렇게 9개 문명권을 이야기하는 데서 상당한 비판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작은 섬나라인데 뭐 하나의 문화나 개별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로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편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문명으로서 볼 수 있느냐, 특히 뭐 기독교나 이슬람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9개 문명권이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대충 문명권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나름 또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뭐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기독교나 그리스 종교도 유럽 문명 내에서도 일정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논란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구의 기독교 문명과 나머지의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이 그동안 19세기, 20세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세계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문명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구와 이슬람 문명의 대결 구도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1991년도에 걸프전 그러니까 그 유엔 이제 다국적군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그 쿠웨이트를 침공한 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전쟁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의 이슬람 문명과 서구의 기독교 문명 사이에서 어떤 갈등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유고 내전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죠. 발칸 반도에서 발생하는 유고 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 공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권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2001년도에 테러리즘이 발생을 하고 9.11 테러리즘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류의 논의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여하튼 뭐 비판도 있고 긍정하는 쪽도 있지만 여하튼 그 중요성, 특히 문명과 문화, 종교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상황에서 보면 서구 문명권과 비서구 문명 중에 한두 개가 갈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이슬람과 중국 문명, 유교 문명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특히 뭐 테러리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이슬람과 서구의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는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한 21세기 세계 질서의 어떤 큰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권의 어떤 경제적 성장과 부상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국가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 대립이 주요 논의가 되지만 미국은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어떤 국가로서 이해되고 중국은 유교 문명을 그러니까 비서구권 문명을 대표하는 그 국가로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명권 간의 종교 사이에서의 어떤 대응이다, 대결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중 관계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근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모습은 오히려 문명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갈등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문명권의 구분 및 문명의 개념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 문명권에 대한 논의들을 했는데 이 문명권을 구분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문제가 있었죠. 또한 이 문명의 충돌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문명은 과연 충돌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문명을 충돌 위주로 본다는 거, 조화나 협력이나 평화가 아니라 충돌 위주로 보는데 과연 항상 그런 것인가? 라고 논의들이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문명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다문화 사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문명 간 만남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가? 결국 이것은 서구 중심성에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문명 충돌론에 나타난 어떤 불순한 의도를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명 간의 만남에서 변환과 새로운 협력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문명의 조화와 협력에 관한 것, 문명이라는 것이 갈등 요인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갈등 요인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의 요인으로서 혹은 그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서로 간의 조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갈등적인 요인을 작용하는 것은 서구의 어떤 불순한 의도 아니냐. 즉 서구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19세기, 20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그 비서구 지역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 그것이 문명 충돌론의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 유교의 연합에 대한 기독교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그 샘 헌팅턴의 그 논문이나 책에 보면 이런 그 이슬람의 성장과 유교 특히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는 서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의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서구 기독교 문명이 각성해서 서구 기독교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비서구 지역과의 갈등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과 충돌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명 충돌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비판들 속에는 그 서구 문명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즉 19세기, 20세기의 서구 문명을 다른 21세기의 상대적인 쇠퇴 과정이 그 서구를 불안하게 했다.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 갈등과 충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즉 서구의 시각, 그래서 서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서구의 시각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 또 다분히 이것은 국제관계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 즉 문화의 포커스를 두면서 키워드를 보는 문화적 현실주의의 논의라는 거죠. 문화를 매개로 하면서 국제관계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홉스가 리바이어들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했다고 하면 이 문명 충돌론의 논의 자체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를 매개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서구 기독교 문명 문화가 기타 비서구 지역에 의해서 파괴되고 영향을 받고 축소되는 그런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그 서구가 적을 잃었는데 새로 이런 적을 다시
대체하려고 하는, 소련을 다시 다른 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즉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가 단합을 하고 나름대로 세계 질서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소련이라고 하는 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상의 적을 만들든 혹은 뭐 현실의 적을 만들든 그것이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즉 결국 서구가 인식하는 위협의 근원이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히 요약되고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위협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근원의 위협이 결국 뭐 테러리즘이나 혹은 문명 간의 갈등으로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이민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문명과 종교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서, 다른 문명, 다른 종교의 그런 상대방을 서방이 인식하는 새로운 적으로서 위협의 근원으로 인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비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대응이 있고 또 비판이 있습니다. 너무 서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기 보호의 그런 모습과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를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헌팅턴을 비판하는 그런 그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문화 문명 개념이나 비관적인 예측, 갈등 중심적인 예측이 있는데, 뭐 여하튼 그 이 문화적인 요소, 문명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우리가 현대 세계 질서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가령 뭐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그 이 문화적인 요소가 가지고 수 있는 상호작용과 어떤 융합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예측을 하기도 하면서 샘 헌팅턴의 논의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한 그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것이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세계 규범이나 질서가 탄생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점을 도외시한 점도 문명 충돌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레짐이나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 질서를 조율을 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명 충돌론은 단순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현실주의 이론을 배울 때 그런 논의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세계 질서의 어떤 자정의 노력이라든가 혹은 제도적인 노력들, 제도적인 해소 방안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죠. 과거에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자유주의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주의는 반대를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자유주의는 특히 우리가 뭐 제도주의 이론을 배웠을 때 보면 그런 그 인터내셔널 레짐이나 국제 제도와 같은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만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인터내셔널 레짐이나 글로벌 가버넌스의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반면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문명 충돌을 이야기하는 갈등 위주의 그런 요인들, 평화나 협력보다는 갈등 위주와 충돌 위주의 그런 그 세계 질서의 해석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갈등들이, 특히 문화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문명 충돌에 대한 것이 문명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 현대 세계 질서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의 어떤 그 역할들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정치가 탈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보여줬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중세가 종교와 정치가 융합되었다고 하면 근대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는데, 현대 세계 질서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것이 다시 그 합쳐지고 있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완전히 이제 통합됐다기보다는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는데 이제 탈세속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가령 뭐 이건 뭐 이슬람 지역이나 기독교적이나 다 그 비슷한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나 어떤 그 정치적인 현상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자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또 종교적인 영향이 이슬람의 어떤 대외 정책이나 정치를 결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중세와 다른 근대의 원칙이 세속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와 정치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 세계 질서에서 오면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30년 전쟁 이후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제관계에서 종교의 정치화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대 질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지만 근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교와 신교가 분리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있고 그 주권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특히 9.11과 알카이다와 같은 어떤 9.11에서 알카이다가 그런 테러 그룹과 같은 모습을 보면 이런 테러를 그 이면에 종교적인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세속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과거의 그 종교와 정치의 분리 상황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다시 탈세속주의적인 탈세속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제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고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 모두 종교 근본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이 그러고 지하드나 뭐 자살 테러 공격들 이면에 다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죠. 특히 종교가 또 국내나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문제에도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종교와 국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이제 반면 근대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국제 정치의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고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치 군사적인 것이 중요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종교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중요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냐? 국가의 이익을 넘어선 종교적 고려가 대안적인 행위 패턴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 분쟁 대부분이 경제적 안보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따져보면 이것이 정치 군사적이나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지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만 이해를 해서는 국제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90년대 걸프 전쟁이나 2000년대 이라크 전쟁이 얼핏 보면 특히 뭐 샘 헌팅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문명 간의 충돌이고 종교 전쟁인데 근데 뒤집어 보면 국가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전쟁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 종교적인 것을 그 앞에 내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이라크 전쟁 자체도 종교 전쟁을 내세운 종교적인 문제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 중국의 갈등과 경쟁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뭐 문명적인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영향력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반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종교와 국제관계, 문명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2차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